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누가 보면은 옷을 협찬해 주는 줄 알겠어요. 자, 오늘 흰색 입으세요. 이러면은 흰색 입고 오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희는 저희 개인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박 팀장과 저와의 그 컬러의 선택이 예. 전혀 그 상의를 안 했는데도 그러니까요. 종종 맞는 경우가 꽤 많아요. 까만색은 까만색끼리 입고. 그러니까요. 예. 저도 오늘 처음 입었는데. 뭐. 그 자켓 처음. 예, 약간 개량 한복 스타일로. 예. 개량 한복? 그건 약간 아니고요. 지금 소재가 여름 소재군요. 예, 그렇죠. 린넨 소재. 더우니까. 네. 예. 새 옷 사셨다고 지금 살짝 자랑하시는 자랑하고 거예요? 있습니다. 예. 네. 7만 원 주고 샀습니다. 괜찮은 가격인데요? 괜찮죠? 예. 네. H&M. H&M이요? H&M. 예. H&M이 그렇게 잘 나와요? 예, 요즘에 뭐 이렇게 안 하면은 장사 안 돼요. 아니 근데 H&M을 세일 안 할 때 사세요? 이제 세일 할 때 있는데 그때 되면 네. 이제 핵심 사이즈가 싹 다 나가고 좋은 내가 원하는 옷을 살 수가 없다. 그렇죠. 예. 그렇군요. 저는 스파 브랜드를 예. 사실 할인 안 할 때 산 적이 없어가지고 예, 사실 근데 이제 방송하다 보면 뭔지 필요하니까. 모르니까. 예. 모르죠. 이거 예. 까보지 않으면 맞아요, 모르죠. 맞아요. 여러분 이거 루이비통이에요. 우리 또 어린 친구들이 여기 보고 있는데 우리 미국 주식 해요? 미국 주식 해요? 미국 주식 안 해요? 왜 엄마 아버지가 같이 오셨어요? 아빠 아니에요? 누나랑 엄마랑 저기 있어요. 엄마한테 꼭 미국 주식 하라고 얘기하세요. 가서 미국 주식 지금 안 하냐고. 야. 이 방송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보라고 꼭 얘기해줘요. 네, 반갑습니다. 어린 친구 또 반갑게 인사해줘서 소통을 한번 나눠봤고요. 네. 자, 오늘 월요일 뉴스레터 제목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뭐 사실 지난주는 뭐 어느 정도 약간의 조정이 좀 있었고요. 지난 네. 금요일. 자, 이번 주제 가장 중요한 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고요. 이번 주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예, 이번 주를 장식할 두 주인공 제가 일단 사진을 가지고 나왔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부터 또 미국에서 이제는 WWDC가 이제 개최가 되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투자하신 이러한 두 기업, 거대 기업에 빅 이벤트가 있는 그런 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일정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핵심 헤드라인은 이번 주 주요 일정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과거 데이터로 보는 엔비디아의 이제 주식 분할 이슈가 있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네. 과거 주식 분할이 되면 수익률이 어떠했는가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와서 그 데이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이제 옥시덴탈 지분을 더 늘렸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분을 더 늘렸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 부분도 뭐 시장에서 큰 의미가 있을 거로서 보여지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캐나다 연기금에서도 많은 종목들의 포트폴리오를 대거 변경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1분기 때 많이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의 포지션이 좀 바뀌었어요. 자,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 급여 패키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급여 패키지의 그 이사회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여 패키지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그러니까 급여 패키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독려를 하자.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지난주에 제가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제 또 반대편에 또 반대 세력이 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그 부분이 또 어떠한 이제 주주인지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네. 이 이야기도 같이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감 지수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수가 모두 좀 하락을 했죠. 예, 맞습니다. 뭐 여러 변동성이 좀 주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큰 폭의 조정을 좀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마감 지수만 보게 되면 다우 지수가 0.22% 하락했고요. 나스닥 0.23% 하락했고, S&P 500이 0.11% 하락을 했고요. 러셀 2000은 1.17%. 최근에 러셀 2000 지수가 정말 이제 크게 상대적으로 좀 크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장중에는 상승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빠졌어요. 네. 예, 지표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거 금리 인하는 좀 뒤로 미뤄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 관련해서 나오다 보니까 예상치보다 좀 크게 또 상회를 했습니다. 네. 예, 이런 부분이 지금 이거 9월 금리 인하가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예, 그리고 최근에 뭐 지속적으로 고용 지표에 대해서 뭐 물론 좀 꺾이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시장에서 이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 이러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러 해석이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도 조금
소폭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맵을 봐도 좀 얼룩덜룩하네요. 맞아요. 이게 개별적으로 이제 종목 단으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 맵을 보게 되면 어떤 한 곳에 쏠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애플은 지금 WWDC에 관련해서 뭐 기대감 때문에 1.24% 상승을 했고요. 자, 그 외에 빅테크들은 뭐 소폭 일부 조정을 주는 모습을 보였고, 엔비디아가 사실 큰 폭에 좀 초반에 좀 빠지다가 어느 정도 그래도 회복하는 또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예, 뭐 약간의 뭐 중구난방으로 네. 예, 그렇게 흘렀던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금리와 유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좀 올랐어요. 예, 금리 보시게 되면 지금 또 확 또 튀어 올랐어요. 예, 4.4%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뭐 약간 소폭 조정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비농업 고용 부분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수요 둔화 조짐에 3주 연속 유가가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72달러까지 찍었고 다시 또 튀어 오르긴 했지만 최근에 트렌드를 보게 되면 3주 연속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예,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별 뉴스 간단하게 세 기업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 세 기업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난 금요일은 사실 뭐 많은 기업들이 뭐 얘기는 나왔는데 네. 개인 투자자분들과는 조금 동떨어진 기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아시는 기업 세 가지만 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스탑입니다. 야, 이 게임스탑이 엄청 빠졌죠. 예, 이 로어링 키티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네. 키스길 이분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했어요. 음. 했는데 유튜브에서 지금 게임스탑에 관련된 새로운 뉴스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본인이? 본인이 본인이 그렇게 그거 큰 지금 이슈는 없다. 바뀐 게 많이 없다. 이렇게 아니,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바뀐 게 뭐가 있어서 본인이 거기 접근한 게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뭐 펀더멘탈 그런 이야기를 보고 하다 샀어요?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또 한 마이너스 40%대 네. 예,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시장에서도 약간 좀 의아하게 좀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웃긴 게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네. 이번 주 화요일이 게임스탑의 실적 발표예요. 원래가 원래 예. 화요일이면 현지 시간 근데 화요일. 지난주 금요일 날 갑자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게임스타 실적 나왔어요? 나왔어요. 예, 4일 앞당겨서 네. 예,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죠? 또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게 또 시장에서 약간의 또 음모론이 있습니다. 왜요? 게임스탑에 관련해서 실적 발표를 미리 알고 이 어떤 포지션을 취한 게 아니냐. 키스길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은 좋지만 좀 큰 폭의 주가 폭락을 보여줬다. 자, 이 부분이 일단은 뭐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건 좀 음모론입니다. 음모론이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크게 우리가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업에 뭔가 내부적인 어떤 인물과 뭔가 네. 커넥션이 있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주가 하게. 부양에 있어서 예, 일부 단기적인 그 주가 부양을 위해서 약간의 뭐 그런 음모론적인 다 이야기들이 뜯어봐야 돼요. 나오고 주요 있습니다. 주주분들이 예. 최근에 주가 급등했을 때 음. 매각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지 그렇죠. 다 예, 그 뜯어봐야죠. 부분은 이제 추후에 또 어느 정도 나오겠죠. 네. 예, 그래서 게임스탑의 실망스러운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매출을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29%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는 뭐 큰 폭의 폭락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도큐사인. 예, 이어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큐사인은요, 1분기 시장 예상치 상회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4%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왜죠? 그리고 뭐 가이던스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가이던스도 괜찮았고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승인도 이제 뭐 발표를 하게 되면서 뭐 좋은 소식이 많이 나왔는데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기업 스케쳐스인데요. 최근에 뭐 스케쳐스 많은 분들께서 아마 좀 사시지 않으셨나 그렇죠. 이런 생각도 우리 박 들고. 팀장님 비롯해서. 그렇죠. 예.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주가가 1%대 상승했다. 그리고 소비 환경이 좀 개선이 됨에 따라서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기업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주요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빅 이벤트들이 많죠. 맞습니다. 이번 주는 뭐 엔비디아 이제 주식 분할에 대한 이야기 오늘부터 아마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애플 WWDC가 또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주에 있어서 어떠한 AI에 관련돼서 어떠한 업데이트를 이번에 하는지 그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고 오늘 사실 유산환님께서 CPI 관련해서 그리고 애플의 WWDC에 관련해서 또 뒤에서 이제
방송을 해주실 예정이시기 때문에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사다님 채널 고정. 채널 고정. 채널 고정 정말 예,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예전. 네. 예. 돈터치 리모컨. 그렇죠. 네. 예. 올드 패션이죠. 돈터치 뭐 마우스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마우스죠. 핑거. 요새는 예. 또 스마트폰으로 보시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이제 전달해 주실 것으로 네.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뒤에 가서 또 설명 잘 해 주실 거라고 네. 봅니다. 자, 그리고 6월 12일 날 수요일 날 이제 CPI 발표입니다. 이제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네. CPI 발표가 있고,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FMC, 그리고 테슬라 주주총회가 또 있는 그런 날이고, 또 목요일 날 PPI도 발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이 채권 입찰에 대해서, 국채 입찰에 대해서 약간의 좀 둔화가 보이다 보니까 약간 변동성을 좀 줬었는데, 자, 이번 금요일에는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다. 그리고 BOJ 금리정책 회의도 이번 6월 14일 금요일에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따라서 뭐 시장에서 큰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일정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의 뭐 데이터에서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캘린더로. 예, 뭐 오라클이 화요일 날, 게임스탑은 이미 벌써 실적 발표를 했고요. 자, 오라클이 일단 실적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에 관련해서도 한번 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브로드컴이 또 실적 발표로 수요일 날 있고요. 어도비가 또 목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 외에도 이러한 또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남아 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 주식 분할 과거에는 과연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 지금 뭐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예, 엔비디아 주식 분할이 되면 뭐 가격이 싸지다 보니까 소액주주분들의 일시적인 어떤 매수세가 좀 붙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기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연도별로 이렇게 나왔어요. 연도별로 1980년부터 1989년까지, 그리고 1990년부터 99년까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2010년부터 오늘 지금 최근까지. 그래서 전체 평균을 보게 되면 S&P 500이 약 한 12% 정도 상승했을 때 주식 분할한 기업들은 25.4% 상승했더라.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S&P 그렇죠. 500 내 기업 중에서 평균적으로 주식 분할하고 나서는 주가가 더 올랐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 분할을 하고 나서 약 1년간 그 어떤 주가 추이를 봤을 때 이 정도의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S&P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보통은 뭐 10%, 11% 정도는 늘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뭐 그 부분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 드는데, 이 주식 분할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그래도 2배 이상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엔비디아도 물론 지금의 랠리가 어마어마하게 했지만 네네. 약간의 이런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는 더 추가적인 그러한 주가 상승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데이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이어서는 다른 데이터 S&P 지수 대비 수익이 저조한 주식형 펀드 비율. 맞습니다. 이게 좀 약간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네네. 지금 이게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여러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를 우리가 제2의 엔비디아를 뭘 또 가져가야 될까? 또 어떤 종목을 내가 장기 롱런을 해야 될까?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또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사실 뭐 월가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죠.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지 말고 건초 더미를 사라. 예, 전체 그냥 다를 사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S&P 지수가 사실 지수 대비의 저조한 주식형 펀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S&P 대비해서 저조했던 비율을 보게 되면 네. 3년치를 봤을 때는 79%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S&P 대비해서 저조한 비율 자체가 79%니까 79%는 S&P의 지수도 못 따라갔다는 얘기겠죠, 결국에. 예, 그리고 5년치를 보게 되면은 85%, 뭐 제가 이제 그냥 어떤 그냥 절대치를 보게 되면 85%, 10년을 보게 되면 91%, 20년을 보고 94%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S&P 지수가 훨씬 더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러한 지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러한 이제 데이터가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도 이제 제2의 엔비디아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많은 분들께서 좀 있으신 그런 부분을 또 찾으시려고 하시는 네, 분들이 네. 있는데, 이게 내가 정확하게 이 기업을 알지 못하고 하게 되면은 어찌 보면 지수 플레이를 하는 것도 네. 향후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또 나쁘지 않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수 전체를 사기보다는 뭔가 AI 관련한 거를 좀 올라타고 싶다라는 얘기를 뒤에 우리
한국투자신탁운용에 ETF가 좋은 게 있어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또 우리 채권투자도 메리츠증권 슈퍼 365 계좌 항상 저희의 주님으로서 큰 예.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등장을 했는데 저희가 조금 이따가 다시 광고 화면에 돌아서면은 말씀을 드릴 테지만 그 요즘에 AI 관련한 ETF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제 고 기업들 대형 기업들만 사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 밸류체인이라고 하죠. 그 관련한 뭐 중소형주나 연관된 기업들을 같이 뭉쳐놓은 그런 ETF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잘 찾아서 또 투자에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또 게임스탑 얘기예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옵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어요. 제가 간단하게 그냥 한 줄만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이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게임스탑 같은 이러한 민주식 때문에 또는 이제 기타 인기 상품과 연계된 롱숏 배팅이 이제 붐을 일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옵션 일일 평균 거래량이 사상 최고 수준인 약 4,700만 건에 도달했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는데요. 그냥 왼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사실은 과거에 그냥 어떤 우리가 뭐 롱숏 배팅을 하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조금 우리가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던 또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무지하다 보니까 네. 그냥 종목을 사고 기다리고 장기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여러 이제 민주식이나 아니면 이런 자극적인 변동성 때문에 롱숏 배팅이 붐을 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최근에 이 옵션에 관련된 이 투자를 정말 활성화하고 있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평균 거래량이 엄청나게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많은 레버리지를 좀 쓰게 되고요. 그러면은 많은 손실도 또 반대로 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은 뭐 우리가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트렌드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데이터를 좀 보시게 되면 또 이게 연결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24년 되니까 동전주 특히나 이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동전주 붐이 일어나고 있나. 자, 이러한 데이터가 있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올해 거래된 미국 주식의 14%가 페니스탁이다. 그러니까 동전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옆에 왼쪽을 보시게 되면 과거보다 점점 동전주에 대한 거래가 점점 늘고 있다. 자, 이러한 부분도 지금 또 데이터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지금의 하나의 뭐 미국 주식에서 있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떠한 지금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는가, 또 어떤 투자 방식을 또 보이고 있는가를 그냥 참고 사항으로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동전주. 예. 자, 그리고 다음 데이터를 제가 빠르게 좀 보여드릴 텐데 금리 인하 20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했어요. 금리 인하를 했지만 이번에 6월달에 이제 3월달 전망치와 6월달 전망치가 요번에 또 수정치가 조금 나왔는데요. 지금 앞으로 이제 물가에 관련돼서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는 소폭 6월 달에 했던 그 전망치가 3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더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조금 좀 소폭 좀 오를 것으로 좀 예상을 한다라는 네.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지금 2024년, 2025년, 2026년의 전망치를 지금 내고 있는 건데요. 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소폭, 물론 25bp 정도가 되는 그런 수준이지만 3월에 전망했던 것보다 이거 잠깐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어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로 소폭 또 상승할 것으로 또 전망을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GDP 같은 경우에는 2025년에는 오히려 또 하향 조정하는, 그러니까 성장세가 좀 둔화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ECB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뒤에 가서 또 보여드릴 텐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약간의 좀 비슷한 전망을 좀 내놨어요. 자, 그래서 2024년 보시게 되면 자, 2024년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번 GDP를 보게 되면은 3월에 우리가 예상을 했던 GDP 예상치보다 이번 6월에 예상했던 게 더 둔화가 되고 있는 2.1에서 1.9로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게 되면 지금 3월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6월에서 예상했던 전망치가 또 소폭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또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올라간다라면서 또 그 단어가 등장을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스모시기. 네?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네. 예, 그래서 지금 ECB도 마찬가지고 뭐 연준 또는 이제 월가에서 보고 있는 그 전망치 자체도 네. 지금 3월보다는 오히려 지금 6월에 와서 약간은 너무 좀 끈적한 인플레이션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GDP 성장률도 소폭
또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저 반대로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0.1%또 상승했습니다. 예, 3월 대비해서 6월 달에 예상했던 부분이 0.1% 상승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고 끈적한 인플레이션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낮은 실업률 전망, 실업률이 뭐 소폭 올라갔지만은 여전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실업률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뭐 큰 폭의 상승은 없이 이 상태로 낮은 실업률을 지속적으로 좀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뭐 분명 연준 FOMC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고용 관련한 데이터도 한번 볼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고용 지표가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 지금 고용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걱정해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분명 이제 실업률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비농업 고용 지수도 지금 예상치보다 또 올라갔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 지금 고용 시장은 물론 뭐 어떤 트렌드는 내려가고 있지만 그래도 좀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네. 그럼 우리가 경기 침체 뭐 물론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지만 우리가 실업률이라는 게 지금 소폭 좀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우리 좀 우려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 예, 이런 게 좀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여러 데이터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실업률 자체가 튀어 올랐던 그러니까 24개월 어떤 평균치를 넘어서는 그 구간에서는 네. 이렇게 빨간색 선이 뭐냐면은 약간의 경기 침체가 왔던 그런 구간이었다. 그래서 화살표로 이렇게 지금 다 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그러면 실업률이 지금 소폭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앞으로 향후 우리가 지켜봤을 때는 과거에 이렇게 튀어오르는 것처럼 올라가고 있는 모습 아니야 하고 지금 물음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조그맣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정말 작은 실업률의 어떤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게 과거에 어떤 우리가 큰 시계열로 봤을 때 야, 우리가 요 구간대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구간 아니야? 라고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지금 과거에 여러 실업률을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우려해야 될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월가의 대부분 그러한 평가고요. 자, 이러한 실업률은 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네. 같이 향후 그런 흐름을 같이 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여기에 우리 신경 쓸 게 너무 많네요. 연준 위원들의 그 발언들 뭐 이번 주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예정돼 있긴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를 제가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요. 지난 5월 달부터 해서 많은 이제 연준 위원들의 뭐 연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 연설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또 정리를 했는데 이제 뭐 이게 글씨가 좀 작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제가 뒤에 가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뭐 카시카리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로 서둘러야 할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를 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죠. 금리 인상도 테이블에서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여차하면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의 카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지속적인 이런 매파적인 발언은 너무나도 좀 꾸준하게 또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보스틱 연준 총재도 지난 지표들 수치는 향후 2% 목표치를 가고 있지만 또 가겠지만 지금 상황은 좀 너무 느리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콜린스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도 많은 요인들이 우리가 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굴스비 같은 경우에도 낮아진 4월 인플레이션 지표는 너무나도 환영하지만 여전히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룸이 남아있다. 여전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더 공간이 좀 남아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더 확실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연준에서는 지금 현재 비둘기가 사라졌다.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게 되면 최근에 도비시한 발언을 하는 그러한 연준 위원들이 누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과거에 비해서 정말 많이 비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 많은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그러한 연준 위원들이 지금 대거 포진되어 있는 현재 상황이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과연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뭐 ECB가 금리 인하를 빨리 했다고 과연 연준도 따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그 뉴욕에 가면 증권거래소 앞에 매는 별로 없어요. 실제로는 비둘기가 많아요. 비둘기요? 예, 비둘기가 구구구 하면서 주변에 저희 집 많고, 앞에도 비둘기 엄청 많습니다. 예, 어디 가나 비둘기는 많은데 예. 현재 미국에는
매가 훨씬 예. 더 활기를 치고 있다. 자, 이어서는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주식을 더 샀다. 맞습니다. 뭐 얼마나 더 산 거예요? 일단 뭐 257만 주 추가 매입했다라는 예, 그러한 많이 이야기가 샀네요.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권 신고서를 보게 되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6월 5일부터 6월 7일 사이에 걸쳐서 1억 5천만 달러 이상 옥시덴탈 보통주를 추가로 매입했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옥시덴탈 지분 총 2억 5,060만 주를 소유한 이제 결국에는 요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추가 매입을 하다 보니까 총 지분이 이제 2억 5,060만 주가 됐는데 이게 전체 지분의 그러니까 옥시덴탈 전체 지분의 약 28%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보유 지분이 있는데 최근에 그래서 버크셔에서의 옥시덴탈 매수 현황을 좀 보면 이때부터 이제 엄청난 매수 정말 대거 매수를 했죠. 이러다 보니까 이때 지나고 나서 뭐 중간중간에 매수했다는 소식은 있었는데 얼마나 매수했는지 아마 많이 팔로우가 안 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번개 표시가 있는 부분이 이번에 추가로 추가 매입을 한 그러한 시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거의 뭐 한 분기 한번 쉬었다가 뭐 두 분기 연속으로 또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최근 들어가지고는 그렇게 큰 폭의 매입을 한 건 아니지만 그 지속적으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버크셔에서는 지금 지분을 늘려나가고 있다. 그리고 주가를 보게 되면 이 큰 박스권에서 유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에너지 기업에 대한 향후 어떠한 방향성에 대해서 또 워렌 버핏 또는 버크셔 회사에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가가 시장에서 큰 관심이죠. 큰 관심이다 보니까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계속 사는 이유가 예. 버크셔 에너지 홀딩스라는 또 기업이 맞아요. 있고 예. 지금 오늘 이게 단독 뉴스라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더 그르라는 매체에서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와 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립중 개발 관련한 합작사 설립을 합작 법인이 있습니다. 추진한다고. 맞아요. 최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런 관련한 이슈와 함께 지분을 이 관련한 산업 업황을 그냥 단순하게 투자 용도뿐만 아니라 같이 사업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 크네요. 근데 합작 법인을 이제 했는데 옥시덴탈에 대한 어떠한 경영권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절대 건들지 않겠다.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네. 단순하게 지금은 어떤 지분을 그냥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물론 이 부분이 뭐 뒤에 가서 또 어떻게 우리가 또 시장에서 또 받아들여지고 버크셔에서 어떤 또 방향성 가질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옥시덴탈의 경영권과 우리는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우리가 관여할 생각은 없다. 네. 뭐 이러한 이야기도 좀 했었죠 과거에. 그래서 뭐 일단 지금의 상황 봤을 때는 뭐 그냥 추가 매입 정도에 우리가 방향성만 좀 보시면 어떨까 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는 캐나다 연기금에서 포트폴리오를 대거 수정했다고 하는데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뭐 지난 1분기 때에 대거 수정이 됐고요. 지금 2분기 때는 물론 이제 업데이트가 된 부분은 약간 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제가 업데이트 내용은 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서 대거 들어가게 되면 사실 뭐 한 분기 끝나고 바로 또 팔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자금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트렌드로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갈 것으로 좀 보여진다. 이렇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캐나다 연기금이 포트폴리오 대거 수정을 했다라는 소식이 6월 9일자 기사로 일단 나왔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펀드 자산이 약 4,625억 달러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10대 연기금 중 하나입니다. 1분기 때 보시게 되면 애플을 3배 이상 비중을 늘렸고요. 어이구. 테슬라를 2배 이상 늘렸고 네. 니오도 2배 이상 늘렸다. 니오도 이렇게 이게 이제 가장 전기차 쪽에 집중을 많이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비중이 확 실어졌던 부분인데 네. 애플과 테슬라만 딱 보시더라도 많은 빅테크 중에 가장 하락률이 제일 부진했던. 컸잖아요. 네. M7 중에서도 가장 하락률이 컸던 두 기업이었는데 저가 매수세가 아마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뭐 3배, 2배 늘렸다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반대로 이제 줄인 부분도 있겠죠. 포지션을. 포드와 GM은 크게 줄였어요. 그래서 포드와 GM은 줄이고 애플과 테슬라, 니오를 3배 또는 2배로 늘렸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왜 투자를 이렇게 변경했냐 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변경했느냐 네. 라고 이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거부했습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없다. 오.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아니, 뭐 여기서 비밀이라고. 그냥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네. 지금 캐나다 연기금이 애플과 테슬라 니오를 이렇게 큰 폭의 비중을 실었구나.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드디어 그 반대편에서 서 있는 예. 주인공 중에 한 명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반대표들이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 꽤 뭐 비중이 크겠죠. 그렇죠. 뭐 지금 약 한 1%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급여 패키지에서 우리가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라는 아주 공식적으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물론 지난주 이사회 의장 같은 경우에는 급여 패키지를 우리가 일론 머스크에게 약간 호의적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AI를 테슬라에서 우리가 개발할 것이고 우리 주주들에게 더 큰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노르웨이 국부펀드 의견을 좀 보게 되면 엄청난 성과에는 감사한다. 우리가 감사한데 하여튼 이건 좀 너무 과한 것 같다. Thank you. 예. 예. 이게 투머치라는 거죠. 투머치. 예. 그래서 일단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총 77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이 약 0.98% 보유를 하고 있고요. 거의 뭐 1%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자, 우리는 여전히 총 보상 규모, 성과 트리거가 주어진 경영 구조, 주가 희석, 오너 리스크 완화 부족 등 여러 요인이 있어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이 주제와 다른 주제에 관련해서는 테슬라와 건설적인 대화를 계속 모색할 건데 지금의 이 급여 패키지에 있어가지고는 여러 어떤 우리가 우려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반대하겠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제 노도단체에서 요구하는 제안에 투표할 거다. 그리고 노동권 존중 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우리가 촉구하는 주주 제안들에 있어서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지한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스웨덴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지금 노조 운동이 좀 있습니다. 약간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전체적인 파업은 아닌데 일부 부서가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의견이 지금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의견에 약간의 좀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남동생 킴벨을 테슬라 이사회 선출하는 투표도 진행될 것으로 좀 보여지다 보니까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진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현재 반대파의 이런 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지난주까지만 보시더라도 테슬라 주주분들은 이거 만약에 급여 패키지가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제 뭐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 기대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또 다시 또 이번 주말 사이에 있어서 이런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또 반대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양쪽의 의견을 같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에서 보니까 테슬라가 잘 팔리네요. 자동차 판매 랭킹 2023년 기준으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기 있는 전기차 모델로 등극하고 있고 지금 노르웨이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판매된 신차 6대 중에 5대가 배터리 전기차 그러니까 테슬라의 그 노르웨이 안에서의 인기가 굉장히 대단했고 그러니까 올 초에 그 2,000조 맞죠?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운영하고 있는 전체 규모 2,000조인데 올 초에 비중을 좀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들어온 게 호재일까 했는데 지금 어쨌든 일론 머스크한테는 이런 주총에서의 발목을 잡힐 만한 그런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봐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또 노르웨이 쪽에 뭔가 분위기가 과연 테슬라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금 지켜보도록 채팅창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한올림 또 2018년에 2018년도에 반대했다. 신경 안 쓴다. 2018년에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의견을 지금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테슬라 가려가지고 안 보이네요. 일론 머스크님 네. 이 1245불 할 때 왕창판 동생돈 킴벨 이분 맞아요. 주식 그때 많이 되게 팔았었잖아요. 유명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저것도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혼자서 계속 팔고 있었어요. 돈이 필요했나요?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사실 시장에서도 테슬라 주주분들이 아마 딱 아실 거예요. 다 기억하시는. 알고 계시죠? 기억하시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들이죠. 이 부분. 네. 자, 이어서는 뭐 후티 반군이 또 공격했어요. 맞습니다. 뭐 지금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뭐 지정학적 악재가 특히나 이 어디죠? 여기 홍해 관련해서 홍해 관련해서 이게 어느 정도 최근에 좀 조용하다 보니까 뭐 이게 없어졌나? 이슈가 없어졌나라고 보시고 있는데 지금 사실 지정학적 악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후티 반군으로 의심되는 단체가 또 공격을 했어요. 아덴만에서 화물선이
미사일에 맞았다. 네.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지금 수에즈 운하를 가는 그 길목에 있는 아덴만이죠, 여기가. 예, 그래서 여기 네모칸을 보시게 되면 요 부분에서 또 한번 공격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선박의 뒷부분을 또 미사일에 맞아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일단 뭐 인명 피해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좀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을 제가 바꾸지 못했네요. 네. 예,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영국의 첫 AI 센터 예, 요거는 이제 제가 제목을 바꿔야 되는데, 예. 요건 제가 실수로 네. 제목을 못 바꿨고요. 밑에 내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민간 보안 업체 엠브리의 보도에서 아덴만에 정박 중인 NT가 바부다. 국적 화물선입니다. 이게 NT가. 귀엽게 이게 엔티 바부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름입니다. 네. 바부다. 예. 예. 화물선 이름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미사일에 맞아 화재가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저게 국가예요? NT가 바부다가 국적 화물선이 저 NT가 바부다가 국적이에요? 아니요. 국적은 아닌 거 아닌 걸로 알고 찾아볼게요. 있는데. 말씀 계속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단 사상자가 없다고 이제 보고가 됐는데 지금 후티 반군 같은 경우 이런 발표를 했어요. 우리의 공격 범위는 지중해로 좀 확장되고 있고. 나라요. 나라예요. 예, NT가 바보다 나라 있어요? 예. 저 붙여야 돼요. 띄어쓰기 하면 안 되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처럼 붙여야 됩니다. NT가 바보다. NT가 바부다와 NT가를 붙여야 돼요? 네네네 붙여야 합니다. 예. 예, 저도 이제 뭐 뉴스 기사를 수도가 보고 세인트 존스라는 곳입니다. 자, 예. 엄청난 국가입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지중해로 확장되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향후 7개월 더 지속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언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실 여러 주요 운송 경로 혼란으로 인해서 컨테이너 운송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 지금 증가세가 아마도 좀 지속적으로 연결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자, 올해 여름에 아마 연결될 것 같고요. 네. 자, 앞서서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여러 지정학적 악재가 수개월 더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지금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도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난민에 있는 여러 이제 난민에 대한 공격이 좀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 이제 부상자 또는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이제 여러 지정학적 악재가 향후 좀 몇 개월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최근에 컨테이너 운송 비용이 아마 국내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네. 아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 분명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지금 비용 자체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라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저희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이게 보니까 NT가 N 바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NT가 바부다가 떨어지는 게 맞긴 하죠. 근데 이제 네이버 정보로는 붙여 있어서 제가 붙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NT가 N이 있고 바부다가 따로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쿠바와 콜롬비아 사이에 있는 섬나라더라고요. 요 새롭게 또 새로운 나라 이름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의 뉴스레터 YMZ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